네, 안녕하십니까. 허영구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YK 시스템이 이제 오늘로써, 여섯 번째, 이어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구간 내에, 세멘테이션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잠깐 꺼내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잠깐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철 그러면 다 세멘테이션을 구간 내에서 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특히 임플란트는 스크루 타입과 뭐 세멘 타입으로 나눠지면서 스크루 타입은 원피스로 제작이 되고 이거를 구간 내에서 스크루만 조이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면, 세멘 타입은 이제 구간 내에서 바로 세멘테이션 하는 것인데, 그거에 가장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멘테이션 타입이.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진이 서브에 있을 때 세멘이 많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꺼내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멘 랩넌트, 엑세스 세멘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로 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멘테이션하고 어바트먼트를 제거해 보면 뭐 무지막지하게 세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거의 없어 보이지만 저런 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만약에 해결될 수만 있다면 구간 내에서 당일날 제거해서 팔리싱 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YK 시스템은 일명 똑딱이 임플란트죠. 이렇게 똑딱. 그래서 뺄 때 이게 약간 충격을 톡톡톡 쳐야 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뭐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겨우 옷을 이제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주는 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당일날 세팅 당일날은 가급적이면 제거하지 말자 라는 컨셉인 거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건데, 뭐 직접적으로 저는 항상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희가 이 세멘 랩넌트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 세멘 그 이름을 갖다 세멘 게이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런 그 실린더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런 그 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게이지를 세멘테이션 한 상태에서 엑세스 세멘을 제거한 상태로 세멘테이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세멘이 아주 적게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논리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겁니다. 좀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실린더가 이제 네로, 레귤러, 와이드가 있고, 길이가 4, 5, 6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철물에 사용됐던 실린더의 크기별로 준비해 놓게 되면 세멘을 거기서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동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멘 대신에 잘 보이는 바셀린 한번, 파란색 바셀린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세멘 게이지로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엑세스 세멘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세멘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약간 갭을 만들어 놓고 거의 세멘이 없다시피 한데, 여기도 좀 세멘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실린더를 한번 넣어보면 정말 아이디얼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세멘이 나오지 않은 정도의 가장 아이디얼하게 하겠죠. 근데 약간 또 너무 또 이제 언더마이닝 되면 안 되니까 좀 모자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좀 나오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은 새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건데, 왜냐면 YK 시스템이 언제든지 원하면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멘 갭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세멘이 다시 있어요. 자, 한번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엑스 세멘은 이제 제거를 하고, 실제로 넣어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구간에 세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넣어본 거죠. 자, 넣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세멘이 약간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우리는 세멘 갭을 얼마나 줄 거야 라고 이제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다 잡았습니다. 네, 그 조건을 다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 세멘 게이지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세멘테이션 할 때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직접 이제 자, 보시면은 흔들림이 이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저게 실린더를 직접 껴봤을 때 그 세멘 갭의 움직임 정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게이지도 이 정도 똑같이 움직일 정도의 그 정도 만들어 놓고 세멘테이션 하게 되면 거의 XSM에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제 끝에만 살짝 묻혀가지고 끝에만 묻혀서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보철물 안에다가 레진을 세멘을 집어넣고 하셔도 되는 거죠. 네, 뭐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세멘이 좀 이렇게 나와서 엑세스 세멘을 제거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멘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충분히 저 정도 해서 돌려가지고 바깥에 엑세스 세멘을 제거한 상태에서 구간 내 세멘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약간 정도 조금 나오는 거는 저희가 당일날 제거할 필요 없이요. 뭐 약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건 내원 다시 말하면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 사이 넥스트 비짓에 제거해서 그때 파리싱을 해주면 이제 보세훈 인테그레이션 완벽히 된 거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유닛 브릿지. 자, 제일 좋은 게 구간 내에서 세멘을 한다는 거는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 패시브 페이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인데 세 개를 세팅하는 과정을 하하게 세팅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실린더의 그 종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맞춰보고 자, 똑같이 세멘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세멘이 뭐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다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서 세멘은 아주 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양의 세멘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좀 보시면은 그만큼 또 세멘의 양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세멘 게이지를 통해서 엑세스 세멘을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세멘을 다 완전히 닦아낸 다음에 구간 내에 바로 세멘테이션 하는 거죠. 자,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우선 먼저 보철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뭐 프록시멀 컨택도 하고 그냥 세멘만 딱 끝난 다음에 교합 조정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얼마나 세팅 타임이 빠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거를 이제 한번 해봤을 때 이게 톡톡톡 치면 이제 한꺼번에 빠르게 탁 갑자기 나와버리죠. 보시면 세멘이 조금 있습니다. 세멘이 뭐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뭐 약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3개월, 6개월, 뭐 1년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밑에 어바트먼트를 제거해 봤을 때 약간의 이제 이런 그 세멘 랩넌트가 존재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3개월 이상, 6개월 후에 뭐 한번 리콜 해가지고 봐주는 쪽으로 가시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케이스를 한 번 더 보시면은 발치 케이스입니다. 발치 케이스고 발치를 했고요. 가이드를 이용해서 IP들을 이용해가지고 드릴링을 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었죠. 앞쪽에는 이제 IT 타입에 제가 이 IT 타입을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개, 이제 세 개를 다 심었는데 두 개네요. 여기서 이건 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에는 YK 시스템은 YK 어바트먼트를 꼭 하셔야 된다. 연결하셔라 그랬는데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평상시에대로 한 대로 힐링 어바트먼트를 꽂거나 임프레션도 그냥 임플란트 레벨 임프레션 뜨시면 됩니다.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 어바트먼트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힐링을 연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픽처 레벨 임프레션, 피캡 임프레션을 떠가지고 레벨 보내시면 그 YK 시스템은 그냥 바로 오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은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게 되고 그 위에 또 pcap 인프레션을 뜰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바트먼트 위에 이런 스캔캡을 연결해서 그 위에 바로 뭐 스캔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거죠. 여기는 바로 어바트먼트가 연결됐고 그 위에 이제 스캔캡이 연결된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들이 직접 스캔을 해가지고 뭐예요? 모델이 없는 거죠. 그다음 모델리스로 보철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세멘테이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세면하지 않은 분리된 상태로 구강 내에 오게 되면, 자 이제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건 딱 이거죠. 자, 스캔캡 제거하고 그 위에 바로 실린더를 딱딱 꽂아 넣습니다. 뭐 꽂는데 뭐 몇 초밖에 안 걸리겠죠. 그 위에 부처물을 맞춰보죠.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거니까 똑같죠. 맞춰보고, 여기서 굳이 이런 식으로 레진 박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구간내 세멘테이션 할 때는 어차피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이 프록시멀 컨택을. 뭐 저는 저 같으면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한 번에 끝나니까.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멘. 네, 아까 보신 대로 세멘테이션을 해서 집어넣고 바로 딱 끼게 되면 더 이상 제거할 필요가 없이 뭐 5분이면 뭐 이게 끝나게 되겠죠. 뭐 어느 정도 조합이 잘 맞는다고 한다면 고철물은 제거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리콜할 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케이스인데 직접 하는 걸 또 다시 주로 이제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세멘 게이지를 준비해 놓고 세멘을 조금 집어넣어서, 세멘이 뭐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게이지로 이제 엑세스 세멘을 제거하고 닦은 다음에 구간 내에 바로 이제 구간에 집어넣을 때는 당연히 이게 드라이가 된 상태죠. 물론 이전에 뭐 엑스레이 찍고 잘 맞는지 확인하고 교합도 마치고 컨택도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세멘테이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로 그냥 이제 댁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내원을 하시게 될 때 뭐 그때 이렇게 한번 제거해 보는 거죠. 갑자기 툭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크를 연결해 주시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거 이제 다 제거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안에 있는 어바트먼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뭐 꺼내서 확인해 보고 다시 닦아서 끼는 건 뭐 단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30N 잠그고요. 자, 이게 헥사를 연결하는 거하고 넌헥사를 연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거는 오인트먼트를 조금 안에다가 껴서 넣은 다음에 이제 닦으면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전혀 염증 없이 또 뭐 몇 년간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주 쉽게 뭐 환자 내원하게 되면 넥스트 그러니까 리콜 체크할 때 뭐 5분 이내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뭔가 우리가 한 것 같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오면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원하지 않으면 뭐 이제 놔둬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YK 시스템이 뭐 새로운 시스템이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한번 써보시면 그게 얼마나 쉬운 건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이 인트라오럴 세멘테이션, 세멘 게이지를 이용해서 엑세스 세멘을 이제 없앤 상태로 들어갔을 때 장점이 뭐냐? 첫 번째, 구간 내 세멘테이션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정밀하지 않다 하더라도 실린더와 어바트먼트의 관계는 굉장히 패시브에서 이룰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패시브시 일단 되고 나면 뭐 다른 게 걱정이 없는 거죠. 자, 미니멀 엑세스 세멘은 다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록시멀 박스를 만들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뭐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런 거 내가 왜 만들어야 돼? 뭐 그냥 루틴하게 평상시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컨택이 루즈했어. 그럼 그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레진 채워서 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당일날 보철물 제거 후 팔리싱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세훈티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건 불안감, 내가 탭을 탁탁탁 쳐야 된다라는 이런 불안감에서 좀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6개월 후에 리콜 체크하고 그때 리무벌 파리싱을 한다. 초기에 탭에 제거하는 부담감이 없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데, 오버터모드 각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실린더하고 각도가 이제 틀리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실린더는 7도고, 오버터모드는 10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터모드 연결했을 때, 뭐 20도 이내에 있으면 언더컷이 없으니까 오버터모드는 되는 거고요. 20도 넘어갔을 때는 이 YK 오버터모드를 쓰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다른 뭐 SCRP로 가시든가 아니면 세멘타임으로 가시든가 하나의 임플란트만, 나머지만 YK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언더컷이 없는데 위에 실린더를 연결하니까 여기 언더컷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를 삭제하는 수가 있고요. 삭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호하는 거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언더컷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언더컷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보철물을 삽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요 임플란트만, 언더컷이 있는 임플란트만 먼저 세멘테이션을 구간 내에서 하는 거죠. 아니 구간 외에서. 그래서 이 모델상에서 요것만 세멘테이션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언더컷이 보철물 그 실린더상에 언더컷이 존재합니다. 약간. 근데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쓸 것이냐. 삭제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리텐션도 좋아질 것이고, 나중에 세멘테이션도 뭐 이제 엑세세멘을 제거하지 않게 이렇게 뭐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실린더를 빼서 먼저 구간 내에서 아니 바깥에서 그 부분만 세멘을 이제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세멘을 거기만 뭐 이제 요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라서 뭐 이 정도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 세멘을 실린더를 집어넣고 그걸 그대로 세멘테이션 이제 다시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쪽 것만 세멘테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톡톡 치게 되면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구간 내에서 하고, 뭐 이 방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더컷이 있을 때, 이게 삭제를 하지 않으면은 장점들이 많죠. 나중에 또 뭐 교체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고요. 여러 가지 세멘테이션도 좋고요.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삭제했을 때는 구간 내에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건데, 뭐 여러 개 말씀드렸듯이 그 리포지셔닝 지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재위치 시킨 다음에 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고, 아니면은 그냥 이 보철물에 끼워가지고 세멘테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포지셔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멘테이션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세멘테이션은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인데, 저렇게 이제 프랩을 한 경우잖아요. 저거는 보철물에 갖다가 끼워 놓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구간 내로 가져가서 리포지셔닝을 시켜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멘테이션 하는 거죠. 자,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자, 빼면, 자, 저렇게 이제 리포지셔닝이 됐고, 그러면 이제 랩넌트가 남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까 세멘 게이지 있잖아요. 게이지를 그냥 이렇게 그 똑같은 상태로 잘라요. 이렇게. 저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냥 적당하게 삭제를 해가지고 한번 맞춰보죠. 보철물에 맞춰보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이제 세멘을 넣고 구간 내에 삽입하시면 거의 엑스세멘 남지 않고 역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상태로 아까 그 삭제된 세멘 지그를 이용해서 또 엑스세멘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죠. 저 상태로 구간 내에 가시면 되는 거죠. 뭐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구간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간내로 생각하고 세멘테이션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간내에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당일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제가 비디오를 만들었던 거죠. 자, 케이스 하나를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풀 아치 이 케이스를 얼마나 쉽게 보철을 완성했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라이브 케이스입니다. 네오포럼 라이브 케이스인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태. 상하게는 풀리 이덴트로스 케이스고 30번 때 이런 식으로 네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근데 풀리 이덴트로스고 이쪽에서 이제 루트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35번과 6번은 제거하고 뭐 GBR 상태로 갔고요. 하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뭐 3개 이렇게 3 피스로 보철물을 만들 생각을 하고 제가 기획을 한 거니까 이렇게 계획했던 거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거고 이거를 바로 가이드 풀리 이덴트로스 바로 가이드로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클래스 3, 뭐 아주 심한 클래스 3 환자였고요. 이게 풀아치 프리가이드죠. 풀아치 프리가이드로, 뭐, 풀리 이덴트로스 케이스를, 바로 가이드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 상태로 그냥 인상을 떠서 이거를 잡고서 이제 식립을 해도 아주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뭐 고정하거나 그렇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은 제가 직접 라이브를 하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 뭐 GBR하고 뭐 CTM 썼던 케이스고요. 나중에 보시면 전부 다 라이브로 된 걸 보실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는 이제 반대쪽에 CTM을 써가지고 근데 GBR을 먼저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슈처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자, 이제 이게 결과가 여기 CTM 이쪽에 들어갔고 여기도 CTM 들어갔던 케이스인데 네, 잘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언커버리가 진행이 됐죠. 전치부도 잘 힐링이 잘 됐고 구치부 쪽에 이쪽에 지금 10번 때 요게 CTM이죠. CTM도 잘 해서 제거해 보니까 이제 잘 아주 이제 본이 딱딱하게 된 걸 볼 수 있고 반대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뭐 GBR만 한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CTM이 여기 한쪽이 제거됐고 이쪽에는 남아 있죠. 보시면은 상당히 그 볼륨매틱하게 그 이제 본 매스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케이스를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실 텐데 혹시 안 되시면 한번 다 기록에 남아 있고요. 라이브 우리 뒤에 네오 포럼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강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YK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힐링 어바트먼트에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YK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전치부 같은데 쉽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전부 다 힐링을 연결한다. 힐링을 다 연결한다. 여기는 지금 덮여 있네요. 이것도 힐링이 들어가 있는데 좀 덮여 있습니다. 힐링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은 요 치아까지 발치가 됐는데요. 루트 리접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발치가 나중엔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케이스는 이제 수술한 거는 또 라이브로 아마 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쪽에도 뭐 CTM을 썼고 상당히 이렇게 리즈가 아주 좁았기 때문에 CTM을 사용해서 했는데 본이 아주 잘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부분을 CTM으로 해서 볼륨을 좀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이 CTM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이지 스페이서인데요. 이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지만 이거를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노출되는 거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소프티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죠. 이제 이걸 뭐 이렇게 딱 이제 꺾으면 꺾여지는 그냥 브레이커블인데, 볼륨이 이게 쫙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CTM은 이제 볼륨 증가에는 뭐 대단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보강을 시켜줍니다. 이게 녹지 말라고 좀 더 보강을 루틴하게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힐링 어바트먼트 꽂고 있다가 그냥 이 상태로 인상을 떠도 되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YK 어바트먼트를 선정을 해서 구간 내에 직접 꽂고 이 상태에서 뭐 스캔을 해도 되고 인상 채택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상태고, 여기는 YK 어바트먼트가 다 연결이 이렇게 됐네요. 다 연결됐습니다.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늦게 심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다리는 상태고요. 완전 이제 로딩을 하지 않았고, 상태로 스캔캡을 연결해서 이제 스캔을 해서 이번에 이제 템포라리를 만든 상태거든요. 템포라리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스캔캡 제거하고 거기에 실린더 탁탁탁 꽂아 넣죠. 꽂는데 뭐 이게 뭐 몇 초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똑똑똑 꽂아 넣고 여기죠. 이제 자 연결했죠. 이제 3피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템포라리를 구간 내에서 그냥 바로 세멘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너넥사니까 이런 식으로 세멘테이션을 구간에서 하고, 이제 또 꺼내서 뭐 파리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아까 같이 우리가 세멘 지그를 써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멘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템포라리 한 거를 보여줬고요. 뭐 2주 후에 열어봤을 때 문제 보면은 전혀 아무런 부작용이나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환자는 굉장히 편안해했고, 뭐 제거도 상당히 쉬웠고요. 전혀 움직임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보철물 제거도 뭐 상당히 수월하게, 뭐 전혀 환자가 어떤 트라우마틱한 그런 느낌 없이 제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애프터 케어가 너무 쉽다는 얘기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록시멀 컨택이 루즈해져 가지고 음식물이 낀다거나 하는 것도 다 수리가 다 가능하고 너무나 쉽고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일단 보철물을 특히 큰 케이스를 하고 나서 보철물을 이렇게 컨택 애드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템포라리 할 때 전치보다 너무 쉽게 보철물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렵게 보철을 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페리 임플란트 이제 케어가 가능한 거고요. 보철물이 있는 상태에서 클렌징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YK가 이제 개발됐고, YK 보철물을 이제 한 케이스인데요. 자, 이 버티컬 디멘전을 오클루전을 마치기 위해서 전치부는 놔두고, 이제 피캡 임프레션 코평을 꽂고, 바이트를 뜬 다음에 전압을 연결해서 다시 바이트를 뜨는, 이렇게 어바트먼트 위 상태에서 이렇게 피캡 임프레션을 아주 쉽게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K 어바트먼트 임프레션을 이제 체득을 했고, 상학, 하학 전부 다 너무나 쉽게 인상을 뜨고 이게 정확하다 그러는 걸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운팅을 하고, 자, 이제 뭐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YK 실린더를 이제 다 연결해 가지고 그 위에 통상적인 보철을 만드는 거잖아요. 3피스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패스가 그렇게 맞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스캔해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질코니아
3유닛, 네, 4유닛, 3피스의 부처물이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세멘 타입이죠. 네, 세멘 타입의 호철인 거죠. 네,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전혀 스크롤이 없는 그런 부처물이 완성이 된 거죠. 자, 너무나 이제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이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세멘테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구간 내 세멘도 할 수 있고, 바깥에서, 모델상에도 할 수 있다는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양쪽의 상하 부치부는, 모델상에서 세멘테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고, 전치부하고 하악은 구간 내 세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치부에 세멘 지그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멘 지그를 이용해서 그냥 바깥에서 모델상에서 세멘테이션 하는 거죠. 이제 요거는 모델이 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원피스 보처를 구강 외 세멘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구강 내 세멘테이션 하는 거니까,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멘은 제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세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거의 엑세스 세멘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새로운 어떤 이제 세계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양쪽 다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델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모델상에 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구간 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엑세스 세멘 없이, 거의 없이 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자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이게 너무나 쉽게 되는구나. 구간 내 세멘테이션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바깥에서 해놓으면 좋긴 하죠. 자, 저게 그냥 구간 내 맞는가 하는 거는 그 다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전치부 쪽은 세멘테이션을 구간 내에서 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세멘테이션 해놓으면은 한번 툭툭 쳐봤을 때 제거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제거가 잘 되는구나, 어느 정도 힘을 쳐서 되는구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팔리싱이 다 이제 미리 가능한 것이고, 산세면이 좀 남아있는 거, 이게 보여지죠. 그런 걸 다 팔리싱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쪽, 아주 간단하게 부출물이 제거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음식을 먹을 때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 아주 적절한 루틴션을 저희가 다 이미 찾아냈고, 그 많은 이제 임상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한 번씩 다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익스트라 오럴 세멘테이션의 장점인데요. 원피스로 만들어주는 거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한 거를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다음에 또 하셔도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전치부는 바깥 구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악에도 이제, 30번 때, 요거 40번 때도, 구간 내에서, 요거는 싱글이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 붙여버리네요. 네. 자, 싱글도 그냥 모델상에서, 네, 이건 너넥사를 이용했죠. 네, 또 붙여버리죠. 네, 거의 아주 스테이블하게 되고요. 제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는 거, 이제 노하우 다 쌓여가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간편하더라는 거를 직접 해보시면 이제 알게 되죠. 자, 이제 이쪽에 30번 때는 구간 내 세멘테이션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상태고, 구간 내에 낄 때, 끼웠죠? 자, 이제 부착물 똑같이 맞춰보죠. 화학도 마찬가지죠. 자, 세멘테이션 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실제로 구간 내에 이제 갖다 끼우고, 전치부, 다 해서 이제 후치부는 그냥 이미 다 세멘테이션 된 거니까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딸깍 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악도 마찬가지 싱글짜리 갖다가 그냥 갖다 끼기만 하면 되고, 컨택은 레진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가 딱딱 그냥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딱 누르고 레진만 제거하면 되니까. 큐어링. 자, 이제 20번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오인트먼트만 넣고 갖다가 딸깍 갖다 끼면 된다는 거예요. 세팅 타임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하게 풀아치하고 하하게 4개 임플란트를 전부 다 세팅하는데, 제가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뭐 했기 때문에 한 40분이 걸렸지만 실제로는 30분 이내로 그냥 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린더만 연결을 하고, 네, 그냥 모인트먼트 끼고 실린더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보철물 맞춰보고, 네, 컨택을 뭐 레진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맞추면 되니까. 한번 뺐다 꼈다 하는 거야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죠? 네. 역시 구치부도 또 마찬가지로 실린더 연결이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냥 갖다가 그냥 뚝 끼면 되고, 손으로 갖다가 밀어넣어도 되는 거고. 네, 딸깍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보철물 맞춰보죠. 네, 일단 이제 맞추는 거는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컨택도 이제 레진을 해서 맞추고, 이거 이제 보철 작업하는 거죠. 네, 컨택이 뭐 조금 더 타이트하면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컨택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저희는 루틴하게 하고 있어서, 자, 이 컨택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면을 바로 하는 거죠. 똑같이 아까 세면 지그, 제가 저희들이 만든 세면 지그를 이용해서 자, 엑셀세면을 제거하고 공간에 그냥 끼워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빼서 뭐 할리싱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세팅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화학도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이거 전부 다 끼웠는데 저희가 타임을 재봤어요. 근데 정말 30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조합까지 보고 다 보는데요. 한번에 갖다가 끼워만 넣으면 엑셀세면이 거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당일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제거할 필요는 약간의 세면이 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한번 이제 뭐 저는 뭐 당일날 한번 빼본 거니까 당일날 한번 빼봐서 어떻게 되나 확인해 봤더니 세면이 조금 나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세면 게이지의 그 갭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세면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어파트먼트에 그럼 다 세면이 있느냐 봤더니 거의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또 잠그면 되죠. 보면은 세면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혀 문제 없다. 언제든지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트닝을 한 다음에 갖다가 딸깍 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보철물이
뭐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죠. 언제든지 뭐 안 풀리면 좋고 뭐 풀려도 아무 문제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세면이 없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면 게이지가 상당히 좋구나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팔부착이 워낙 이제 쉬우니까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로 끝났고 이거를 이제 위생사가 이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 친구 얘기가 한 40분 정도도 안 걸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저희는 빼서 다 팔신하고 끼고 다 하는 것까지 다 했을 때 40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30분이면 무조건 다 끝낸다. 도처에 너무나 쉽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제 어떻게 케어하는지 다 보여드리고 저도 이제 나타나서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좀 얘기하면서 잘 됐고 이제 언제든지 그 수리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된다라는 이 똑딱 임플란트를 얘기할 때 환자분이 너무나 만족하시고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었다. 이제 고철 과정에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하고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결국에 너무나 쉽게 이제 이런 큰 케이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꿈꾸는 이제 YK 시스템이거든요. 전혀 스크롤 홀도 없고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은 제거가 가능한 엑스세멘. 이제 오늘은 제가 주로 인트라오럴 세멘 IOC 인트라오럴 세멘테이션의 어드밴테이지를 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첫날은 제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또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패시브 페이스를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편하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루 당일날 꼭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를 찾아내서 그걸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인트라오럴 세멘테이션 말고 익스트라오럴 세멘테이션의 장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